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당연히 오늘은 테슬라의 어닝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장후에 실적 발표를 하고 이제 흑자를 냈죠. 그것도 예상외로 훨씬 많은 흑자를 냈습니다. 흑자를 낸 뒤 주식이 팡 뛰어 올랐습니다. 이제 당연히 1600을 그냥 가뿐히 넘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끝을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 테슬라 주식입니다. 잠깐 어제도 소개시켜드렸지만 정말 예측을 왜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최근 2020년 예측은 전부 다 틀렸죠. 이제 마이너스라고 기록을 했는데 다 플러스였고 2019년은 예상치랑 거의 맞았습니다. 근데 다시 2019년 3분기에는 틀렸죠.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가 났고 여기서는 오히려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분기 동안 2번은 맞췄다고 봐야겠죠. 요거랑 2019년 2분기랑 2019년 4분기는 뭐 예측을 했다고도 할 수 있고 2019년 3분기랑 지금 최근 2분기의 예측은 다 틀렸죠. 심지어는 이거 마이너스로 예측했기 때문에 맞은 게 없습니다. 결국 맞은 확률은 그냥 뭐 잘 쳐줘서 반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측은 정말 이런 파이낸셜 섹터에서 정말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는 건데 이 정도의 확률이라면 사실상 그냥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저 역시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비전문가인. 참 이런 면이 그래서 안타까운데요. 저보다 훨씬 이런 파이낸셜에 대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걸 다 만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틀리나. 전 역시 이제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왜 예측이 틀리는지와 더불어 항상 제 영상을 처음부터 오래 보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테슬라의 회계장부를 볼 때 뭘 볼지를 예측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면 항상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서프라이즈. 뭐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이제 이득이 났으니까 당연히 서프라이즈 할 수 있는 건데 왜 맨날 테슬라는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많냐 이거죠. 그래서 이 어닝콜에 있던 테슬라의 이제 블로그에 올라온 이제 메인 장부를 가져왔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이렇고요. 이게 메인 장부의 첫 페이지인데 전에도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회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로지 관심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크레딧입니다. 카본 크레딧. 도대체 이번엔 카본 크레딧을 얼마를 받았을까? 정말로 테슬라는 이 크레딧 없이도 이제 살아갈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저는 항상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넷 인컴을 보면 100 밀리언을 가뿐히 이제 넘어줬죠. 상당한 이득을 낸 겁니다. 그치만 크레딧으로 받은 돈이 400 밀리언을 훨씬 상회합니다. 역시 테슬라는 이게 없으면은 쉬운 구조가 아닙니다. 정말 눈여겨볼 점은 역대급 받은 크레딧 중에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래도 이게 100 밀리언 정도 수준에서 조금씩 증가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400 밀리언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좀 화제가 잘 안 되는데 기사를 그래도 찾아보면 이런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레코드를 기록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테슬라는 거의 항상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팔아서 차에서 이득을 나기보다는 이 크레딧에 굉장히 의존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기존 내연기관 차들이 이제 잘 달려들지 않는 거긴 한데요. 물론 이거 이제 반론은 공장을 많이 짓고 워낙에 이제 팽창하는 회사다 보니까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 원인도 있죠.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제 생각에는 이 갭이 꽤 있어서 크레딧의 영향도 무시를 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를 제가 전혀 깎아내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걸 노리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한 그 일론 머스크의 배짱, 추진력, 지금까지 어떤 회사도 물론 보조금을 타겟팅하는 회사들도 꽤 많지만 이렇게 진짜 공격적으로 이 큰 어려운 정말 대규모 양산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은 힘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가 더더욱이 딜리버리 양이 이제 목매다는 거기도 한데요. 어떤 대량 생산 체계를 갖기 전에는 이런 크레딧을 노리고 들어가기가 정말 무지무지 힘들고 리스크가 정말 큰 건데 이런 것들을 매번 테슬라가 해내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측이 힘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크레딧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가 들어올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unmasked secret source가 있다는 거죠. 매년 도대체 얼마를 받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모릅니다. 근데 기사는 좀 나와 있었죠. 저도 몇 번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거는 회사들이 원해서 공개된 게 아니라 이런 카본 크레딧을 딜링하고 이제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델라웨어 법원에서 이게 공개가 된 거지, 사실 회사들이 얼마를 지금 지불하고 이거 딜을 하는 게 전혀 지금 상세히 밝혀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테슬라라는 회사는 기존의 밸류에이션으로 측정이 좀 힘듭니다. 이런 히든 소스들도 있고 차량을 여전히 천막을 쳐서 만든다든지 정말 예측 불허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밸류에이션으로는 모델링이 안 되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도 대부분 기업들이 이득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지금 이득이 심지어 늘었죠. 당연히 이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한번 주식이 또 출렁일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어닝컬의 또 이제 다른 이야기들은 여전히 이 테슬라의 챌린징한 프로블럼이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도 어닝컬에서 밝혔는데요. 역시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위협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배터리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셀이 부족한 거죠. 여전히 배터리가 테슬라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고요. 물론 싸게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냥 많이 만들어서는 테슬라에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테슬라 여기 보면 진짜 리미테이션은 많은 양의 배터리를 싸게 만드는 게 여전히 테슬라에게 가장 큰 허들이고, 공장은 결국 텍사스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이건 또 제가 거의 80-90% 텍사스로 갈 것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경쟁을 붙여서 막판까지도 그 최대한의 그 과실을 따내겠다는 테슬라의 그런 전략 때문에 발표가 좀 늦어졌지만 결국은 오클라호마가 텍사스가 제공해준 패키지를 비타기는 매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의 공장에서는 모델 3, 모델 Y, 세미 트럭, 사이버 트럭 이제 전 모델을 다 이제 양산하는, 거기다 이제 배터리 라인까지 예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주 초기 영상에 사이버 트럭은 굉장히 딜레이가 될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하긴 하겠죠. 워낙 미국의 트럭 시장이 크니까. 근데 과연 플랜대로 그 기한을 맞춰서 혹은 좀 늦어지더라도 근시일에 나올 거냐에 대해서 제가 좀 그때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가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역시도 저는 스탠스가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델 Y를 텐트 치고 생산하고 있거든요.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이게 미국에서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의 그 분기에 절반을 생산하지 못했는데 반만 돌렸는데 8만 대를 생산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 풀로 돌렸으면 그 분기에는 16만 대를 생산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나오는 수치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규모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스탠스가 그런 것들을 보고 바뀌었거든요. 물론 품질은 여전히 그렇게 저 역시도 지금 그 문제를 겪고 있지만, 물론 그거는 일부의 단점입니다. 오버럴리 최근에 이제 출퇴근으로 이제 좀 몰아보면서 느낀 점은 저는 단점들이 좀 보이지만 여전히 만족하는 수준입니다. 여튼 지금같이 텐트 치고 만들면은 사이버 트럭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겠죠? 물론 제가 텍사스를 조금 아는데 어스틴의 날씨는 매우 똑합니다. 그렇게 캘리포니아의 그런 텐트 치고 공장을 돌릴 만한 수준의 날씨가 아니어서 이게 가능할진 모르겠으나, 테슬라라면 지금 누구도 아무리 캘리포니아의 날씨가 좋다고는 하지만 누구도 텐트 치고 차 만들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해가지고 그 많은 양을 팔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에서도 무언가 테슬라가 원하는 시점에 어떻게든 만들려고 할 것 같다라는 기존의 어떤 예상들을 다 깨고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제가 이제 모델 Y에 대해서 그래도 품질은 도저히 이제 쉴드가 안 쳐지지만 이틀째 또 다른 문제가 좀 발견됐는데요. 와, 진짜 세차 냄새가 미치겠더라고요. 저번 모델 3는 이러지 않았는데, 하긴
이번 차의 그 어로미터 그 미터를 보면은 정말 완전 새 것 중에 새 거라는 게 받을 때도 인스펙션에서 당시에 써져 있던 마일이 7마일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공장에서 뽑자마자 저한테 바로 준 건데 세차 냄새가 너무 나서 진짜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그냥 차문을 열기 전부터 이미 차에서 세차 냄새가 뿜뿜 납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픈데 그래도 또 운전을 해보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만 언급하고 넘어갔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머신러닝에 의존해서 만들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런 머신러닝 테크놀로지는 그냥 좋은 스태티스티컬 툴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좋은 통계 툴?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이 이렇게 가이드를 좀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살짝만 언급하고 모든 센시티비티를 다 올리고 매드맥스 모드라고 그래서 그냥 알아서 자기가 정말 추월을 막 하는, 차선을 막 바꾸고 이런 모드를 다 이제 훌로 해보니까 차가 많이 버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는 제가 자신한테 원하는 세팅으로 좀 맞춰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요거 하나 바꾸고 지금 트래픽 라이트를 이제 읽지 않게, 왜냐면 시내를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너무 라이트이 많다니까 몇 번은 파란불에서도 그냥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테슬라라는 게 참 많은 베리에이션이 줄 수 있는 차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고 이런 세팅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만족과 불만족이 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팅 값을 좀 조절을 하니까 점점 차가 이제 마음에 들어 가더라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어로파일럿은 정말 지금 지구상에 이런 차가 있나요? 그 영상들도 제가 나중에 자세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기존의 다른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게 차츰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여전히 8,000불의 값어치는 안 하지만 제가 지금 모델 3의 풀 셀프 그러니까 FSD 옵션을 안 낸 거를 되게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테슬라는 계속 이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기업도 그걸 칼같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그게 싼 가격이었죠. 근데 가격이 계속 그러니까 미리 땡겨받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테슬라가 발전을 하지 않으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돈이 아까운 건데, 제가 직접 써보고 느낀 점은 모델 3에 이걸 왜 안 넣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